자, 우리는 혼을 잃은 한마디로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요,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건방지다, 또 무슨 욕을 쓴다, 이런 말을 저보고 하시는데요. 점잖고 고상한 분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또 자신들에 대해서 이 제대로 거울처럼 한번 들여다 자신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제 방송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영혼을 상실한 민족입니다. 김영철을 불러다가 그게 워크힐에서 재우고 특별 편성 열차를 만들고 지금까지 정권들이 다 나서서 천안함 폭침은 김영철이 주도했다라고 말하더니만 이제는 그 부서들이 다 나서서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없다를 하고, 그러니 종북들이 나서서 천안함 침몰 재조사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정파 가지고 여야 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조차도 국가의 일종의 이 몸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헌신은 인정을 하는 전제하에서 그는 국가가 운영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전을 벌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추방을 하든지 따로 살아야지요. 감옥에 가두든지요. 저는 이건 정상적인 국가라는 같이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 더러워서 보고 있기가 역겹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국민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철이 오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신의 딸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대북 채광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자, 딸내미를 아끼고 아끼는 장녀 이방카. 실제 농담이 아니라요,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마음속에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을 마치고 한두 텀 지난 뒤에 이방카가 미국의 여성 대통령을 도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이야기예요. 누가 또 그것 갖고도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저것 다 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딸을 한국에 보내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최강의 대북 제재를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발표 직전에 네가 문재인과 밥을 먹을 거니 밥 먹기 전에,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 얹힐 거니까 미리 밥 먹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해줘라 해서 40분간 면담을 할 때 이방카가 곧 미국에서 최강의 대북 제재가 발표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미국 시간으로 23일 북한의 공해상에서의 밀무역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적인 포괄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미국의 그 다음에 수단, 즉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차단하고 금융을 차단하고 밀무역을 차단하고 하는 이 다음에 최종적인 수단은 해상 차단을 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도 제가 여러 차례 해왔지요. 그래서 이제 해상 차단 카드를 본격적인 개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카가 한국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직후, 그리고 김영철이 한국으로 오기 직전, 그 사이에 미국이 발표를 한 거예요. 즉 김영철이 오든 누가 오든 우리는 관심이 없고, 한국에 내 딸 이방카가 가서 이방카한테 너네들 꼬드겨 가지고
나한테 설득해라 어쩌라 할지, 또 북한에 김영철이 내려와서 달고 온 놈을 우리한테 붙여서 대화하자 어쩌자 할지 모르겠는데 제재는 제재대로 하니까 그리 알아라고 미국이 최강의 제재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23일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 보수주의 연맹 연차 총회에서요. 이건 미국의 보수주의 이념가들이 다 모인 행사지요. 나는 이날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의 새로운 제재에 착수할 거라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줄에 이용되는 돈줄과 연료를 더욱더 차단하는 행동을 취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운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총 56명의 개인과 단체를 추가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언급된 배들은 중국, 대만, 마샬 제도, 탄자니아, 파나마 등 전 세계에 등록된 배들이다. 그리고 제재 대상이 해운사와 선박에 집중적으로 포함된 것을 감안을 하면 북한이 공해상에서 밀무역을 통해 원유를 불법 거래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걸리는 대로 해운회사든 배든 다 제재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재 대상으로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북한에 계속 해줄게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걸 적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상 차단을 실시해야 이게 적발이 되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하는데 2단계는 군사 옵션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몇 달 전부터 제가 이야기해온 내용을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미국이 해상 차단을 할 거다. 거기에 한국이 참가할 거냐 말 거냐가 앞으로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그런데 해상 차단을 하려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여서 배를 내 가지고 해군력으로 이 동해와 서해를 둘러싸야 될 건데 그때 한국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그 기추가 주목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해상 차단의 의미를 한국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이 56개 대상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런 어떤 제재를 갖다가 피해가는 데 도움을 줬다고 강력한 제재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 발표 내용에는 뭐 해운회사와 그 다음에 배, 매척 이렇게만 발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뭔 의미인지 좀 해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미국은 초강도의 이 강력한 제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북한 정권에 대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제재 패키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 제재의 파괴력을 북한의 대외 거래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수준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 해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주요 물동량에 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서 사실상 전쟁 상황에서나 취하는 해상 봉쇄 수준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자, 배급 체제가 무너진 뒤 외부에서 유입된 물자를 장마당을 통해 공급해온 북한으로서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발표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대북 제재로 북한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평창에 응원단을 보낸 것도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재 발표 시점도 매우 의미가 깊은데요.
자, 펜스가 갔다 와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 이제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는 말로는 안 되겠다. 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펜스가 트럼프하고 12일 날 오찬을 하고 난 이후부터 한국에 매우 강력한 무역 제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지금 이렇게 이번에 초강도의 제재를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담긴 메시지라는 겁니다. 김정은 정권에는 비핵화 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미국은 대화 안 나간다. 그리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초강경 압박을 너네들한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문재인 정권에는 좁게는 김영철의 방남 허용에 대한 불만, 김영철을 보낸다고 김정은이 말을 한다고 너네들이 김영철을 받아들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네들 물밑으로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또 넓게는 미국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갖다가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는데 이거를 희석시키는 짓에 한국이 앞장서 너네들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고강도의 대북 제재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을 겨냥해서 똑바로 처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질문하는 미국 언론에서 그가 천안함 한번 기념관에 가보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국가정보국의 이 컨설턴트로 활약을 했던 이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김영남 방남 요청은 한국이 북한에 맞서 안 된다고 외칠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발표했을 때는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몰랐어요. 맨날 뭐 배 해운사 몇 개 묶어 놓는다는데 배하고 해운사를 묶어 놓는 부분이 실효가 있으려면 바닷가에서 실제 차단에 들어가야 실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이 텀블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제재 효과가 없으면 불행히 2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면서 그는 또 북한을 정말 불량한 국가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일일 것이고 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될 거라고 하면서 한번 두고 봐라 이래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불행할 수 있다고 한 2단계 조치는 군사 옵션을 의미한다고 USA 투데이는 해석을 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 행동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북한에 쓸 수 있는 제재 카드를 거의 다 썼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은 것은 중국이 주는 원유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을 규제하는 것. 이 두 가지만 남아 있는데 이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심각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의 온건파는 여전히 많은 외교적 옵션이 있다면서 군사 옵션에 부정적이지만 점점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세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미국이 이번에 이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로 무역회사와 그다음에 배들을 이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재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대규모 대북 해상 차단 작전 실시가 이제 뭐잖아. 미국에 의해서 공표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해상 차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대적인 대북 해상 작전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매우 시끌벅적하게 해왔는데요. 지금 미군 해군 전력의 한 56%가 동아시아 해역에서 작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의 공조 체제도 일단은 마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캐나다 밴쿠버 회의도 그런 회의였죠. 미국이 결심만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해상 차단 작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관건은 한국이 이 대북 해상 작전에, 차단 작전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군은 미국 주도의 대북 해상 작전에 가담할 거라는 의사를 피력했지만은 이거는 군의 형식적인 의견이고 정부의 결심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미국 주도의 대북 해상 차단 작전에 참가하게 된다 하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안 하는 게 되겠지요. 지금 한미 군사훈련도 안 하려고 하는 문 정권이 대북 해상 차단 작전에 참가한다라면 그건 그야말로 김정은과 정상회담은 포기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해상 차단 작전에 참여하면 그동안 이 정권이 공을 들여온 이 남북 대화 분위기가 급냉할 거고,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이 해상 차단에 동참하지 않으면 해상 차단 효과가 급감을 하면서 한미 공조가 흔들리게 될 거다. 제가 이거 한 두어 번 뉴스 브리핑에서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했지요. 미국이 이제 해상 차단 작전에 머지않아 올림픽만 끝나면 돌입할 거다. 그래서 그때 한국이 어떻게 할 건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22일 기준으로 미 해군의 주요 세력의 해외 전개 사항을 보면 동아시아의 항공모함 2척, 강습 상륙함 2척 등 주요한 핵심 미국 해상전력 4척이 전개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3척이 있을 뿐입니다. 미 해군의 57%가 동아시아에 집결해 있는데요. 이 항공모함은 한 대당 비행기 한 80대와 구축함, 핵 잠수함을 같이 끌고 다닙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동맹들 대북 해상 차단 강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이 구체적으로 해상 차단 작전에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 참전국이 모였다 해봤자 프랑스는 원래 따로 노는 나라고, 이 미국의 핵심적인 전력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이죠. 이게 다죠. 그래서 이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이자 또 한편으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미국은 지금 중국 등을 의식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상 차단을 하면 서해와 동해에서 해야 될 건데, 서해는 중국하고의 초민감한 지역이죠. 자, 여기서 미국의 함정들이 중국의 배를 검색을 해야 될 거고, 이러면 이제 중국과 충돌을 할 수 있겠죠. 동해 쪽은 러시아 캄차카까지는 일본 해상 자위대가 맡고, 미 해군은 이 한반도에서 좀 떨어진 좀 뒤에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국 측은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런 식의 해상 차단을 해서 서해 앞바다는 누가 차단을 하겠습니까? 소극적인 한국이 하겠습니까? 미국이 뒤에 빠져 있으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해군이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해군은 해상 차단 훈련을 오랫동안 실시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군은 미국의 제의가 오면 해상 차단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송 장관도 작년에 국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해상 차단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서해와 남해 차단선은 한국 해군이 맡고 동해는 일본이 맡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결정을 하니 군 핵심 관계자는 대북 해상 차단 작전 참여를 단언할 수 없다며 정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끝나도 남북 대화를 지속해서 정상회담까지 간다는 계획인데 이 해상 차단 작전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는 실제로 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상 작전에 가담을 하면 북한하고 관계를 끊어야 되고 발을 빼면 미국의 미움을 살 뿐 아니라 차단 작전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한국이 다 뒤집어 써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해상 차단 작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칠게 행동할 거다라고 공언한 대로 대북을 직접 공격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여기서 어떻게 할지 문제인데요.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미국이 3월 달에 이 각국의 국방부 장관을 다시 밴쿠버에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외교 장관인데 이제는 국방부 장관을 모아가지고 지난번 합의대로 실시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한국의 국방부 장관도 거기 아마 불려가야 될 건데요. 그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동맹이냐 적이냐가 명확하게 구분될 거라 봅니다. 이제 문정권 외통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